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 우주가 5대양,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는 5장 6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 있잖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지가 있잖아. 사지가 있고, 그리고 1년에 365일인 것처럼 경혈도 365 경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부학에서 기본을 알려면 요 그림을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5장 6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구의 이렇게 둘레가 9,600km래. 그런 것처럼 혈관의 길이도 9,600km인 거예요. 그리고 70%가 바다잖아. 지구의 70%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의 70%도 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5장 6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지금 5장 6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간담, 심소, 비위, 폐대, 심방 이렇게 그려놨어. 얘네 둘이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야, 둘이. 간이랑 담이랑 부부야. 부부인데, 어느 게 남편이고 어느 게 부인이냐면, 예를 들면 속이 비어있어. 그거 남편이야. 속이 텅 비어있어. 장부기관인데 소장 속이 비어있겠죠. 그죠? 방광이 비어있겠죠. 그죠? 대장 비어있고 위장 비어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기관. 담도 담관이야. 비어있어. 비어있는 거는 남편. 그리고 꽉 속이 차있는 거는 와이프.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좀 위장은 조금 잘라내도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남편은 좀 돈만 벌어다 주지 조금 살짝 부재해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별 피해를 안 봐. 자식들이. 막 집이 막 난리가 나잖아. 와이프가 일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집안일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잘라내도 미안해요 남자분들. 조금 잘라내도 별 그 지장이 없는 거야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장부가 이 앞에 있는 장부가 사실 더 중요한 장부예요. 이렇게는 부부관계고, 그러면 간 다음에 자식은 심소야.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심소를 낳은 거야. 심소가 부부고 심소의 아기는 비위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간은 우리가 술을 막 마셔. 술을 막 이빨 마시는 거야. 그러면 간은 알코올만 분해해요. 딴 걸 안 해.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모든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해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오로지 알코올만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음주 가무를 하고서 밤새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저 아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그렇게 해서 술 많이 먹고 과음하고 죽은 사람들이 2명이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술을 이빨 먹으면 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알코올 분해만 한다.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랬어? 심장을 못 돌봐주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부부고 자식이다. 그래서 모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대장, 예를 들면 장이 기본이야. 기본. 내 몸의 뿌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장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막 이런 거 먹어. 그런데 막 농약도 있고 사실 뭐 살충제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야. 먹거리에. 근데 그거를 내가 먹고 나면 내 몸에 독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해독을 해줘야 돼. 그 대표적인 해독 기관이 간하고 장이야. 그게 해독 기관인데, 이 해독 기관이 잘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내 몸에 독소가 너무 쌓인 거야. 그래서 해독을 잘 못해. 그러면 가장 많이 망가지는 기관이 장과 간이거든. 근데 장이 이제 굉장히 나빠져. 그러면은 똥물로
간을 하루면은 성인 같은 경우로 6에서 7회 정도 이렇게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똥물로 하니까 그러니까 간을 샤워시키는 거야. 그걸 장간 순환 운동이라 그래요.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장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면 간이 멍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폐대는 간담하고 상극 관계인 거야. 상극. 지가 나빠지잖아. 지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있는 애를 완전히 그냥 칼로 찌르는 거야. 나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어. 이러고서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폐대가 안 좋은 사람은 간담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간담이 타고날 때부터 좀 안 좋아. 그리고 나쁜 것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얘는 비위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비위를, 그리고 또 비위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비위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비위 관리를 못 하잖아? 그럼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걸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현대의학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병 들고 나서 어디 가서 한탄한들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건강관리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음식관리, 먹는 거 관리예요. 그래서 비위는 이 한의학에서도 흑토라 그래. 흑토, 기본이 된다. 그래서 비위의 에너지 컬러는 황색으로 나타나는데 얼굴이 너무 누리끼리해. 근데 노란 불빛이 돌면서 건강한 혈색이야.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 유리딩딩해. 그러면 그 사람은 병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컬러가 황색으로 나타나고, 비위가 약한 사람 살리는 거는 단맛이 살려요. 단맛. 그리고 비위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음악을 켜놓고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 되지. 그래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은 음악 나오는데 식사를 하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비위 관리의 기본은 꼭꼭 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야. 그래서 비위 관리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꼭꼭 씹기. 이게 저기고, 또 있잖아요. 이 비위는 이렇게 양지 바른 걸 좋아해. 습한 걸 싫어해요. 비위는 기본으로. 음악도 좋아하지만 습한 걸 싫어해. 그래서 너무 국물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 있죠. 국물 음식 막 뜨끈뜨끈한 국물이 좋아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물 막 마시고 막 국물 음식 항상 국 찾고 이러는 게 비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이 비위를 관리하는 데서는 물 관리가 중요한데, 이 물 관리는 뭐냐면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2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어. 난 12시에 밥 먹고 저녁 6시에 밥 먹어. 그러면 물 시간은 언제가 돼야 되냐면 식후 1시간 후, 식전 1시간 전. 요 사이에 충분히 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시에서 4시 사이에 물 먹으면 가장 안전하겠죠. 이 시간에는 물 시간이다 생각하고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꼭꼭 씹기하고 물 관리인데, 이렇게 하면 위장병이 다 나아요. 위장이 아무리 안 좋았던 사람들도 위장이 회복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위장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도 나오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물이랑 음식물을 잔뜩 먹고 움직이려면 이게 될까? 위장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돼. 안 되고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소화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밥 먹으면서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있는 효소 있잖아요. 소화효소 자체가 굉장히 묽어지면서 위장이 하는 일이 단백질도 분해하고 살균의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희석이 돼. 그러면 살균이 잘 될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 관리를 정말 잘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리를 조금 잘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우리 빨리 어떻게 좀 해줘봐. 지금 싫고.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영양이 사실 너무너무 불균형해.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대량 영양소는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가 대량 영양소예요.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요즘에는 식이섬유까지 해갖고 6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요건 대량 영양소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대량 영양소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는 얘네들을 소화시켜주는 일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나서 비타민을 한 사발을 먹어. 한 주먹을 이렇게 해갖고 딱 먹어. 그러면서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줘요. 앞에 사람한테. 이거 먹으라고. 밥, 우리 너무 많이 먹었다. 그지? 그러면서 줘. 야, 배불러서 못 먹어. 막 이래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배부르니까 먹어야 된다고. 너무 과시니까 먹어야 된다고. 왜냐면 얘네들을 태워주는 애가 얘거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이 지방 부분이에요. 이 지방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트랜스 지방, 그죠? 포화 지방, 이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뭘로 쌓여, 내 몸에? 내장 지방 아까 나쁘다고 얘기했죠.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 복부에 쌓이는 거야. 이 지방, 탄수화물과 지방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지방, 나쁜 지방을 내가 몸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라는 게 있어요. 저희 유트라이트 제품 중에. 오메가3는 너무나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너무 부족해. 트랜스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20을 먹는다면 오메가3는 1도 안 먹고 있는 그런 식생활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그거를 균형 있게 먹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균형 있게 먹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은 내가 배가 나왔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이 결국은 내 몸에 쌓여서 쌓이게 돼. 그러니까 내 몸에 내장 지방이 생겼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지방이라는 벽돌이요. 한 10장은 쌓여야지 하나의 내장 지방으로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10장 쌓일 때까지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 10장 안 쌓이게 먹으면 되거든. 탄수화물이 10장 안 쌓이고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연소가 돼서 에너지로 바뀌었으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안 변하는데 과다했기 때문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소한 줄여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내장 지방에 제일 나를 공격하는 그 장부 중에 하나가 뇌에는 치명타예요. 그 내장 지방 자체가 뿜어내는 독소가 뇌부터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혈관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그래서 비위 관리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데, 요렇게 꼭꼭 씻게 하고 물 관리만 하면 좋은데, 비위가 나쁜 사람들은 특징이, 아까 혈색 얘기했잖아요. 옐로우라는 그 에너지 컬러가 굉장히 강하게 뿜어지는데 그게 병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트림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트림은 뭐예요? 위장에 내가 가스가 많이 찬 거예요. 그래서 트림을 하는 거예요. 방구는 뭐야? 대장에 가스가 많이 쌓여있는 게 나오는 거, 생리현상이죠, 생리현상. 그걸 참으면 혈액 속에 독소의 형태로 들어가서 또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하게 되거든. 그래서 트림을 자주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비위는 경락 자체가 이 앞쪽으로 다 흘러요. 전면으로 다 흘러. 그래서 제가 경락 그림을 또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이게, 여기다. 비위. 이게 이제 비위 경락이 전면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이죠? 이 그림을 보면 앞면으로 다 흐르는 거야. 그 두통이 오더라도 전두통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 그래.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전두통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앞으로 다 흘려, 앞면으로.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뭐야? 와자? 이거 뭐야? 이렇게 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비위 진짜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두툼한 거 뭐 일부러 만들기도 하더라. 옛날에는 성형외과에서 여기다 이렇게 애교 넣는다고, 애교살 낸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입술이 굉장히 두꺼워. 아랫입술이든 윗입술이든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3차 신경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 꼭 치통처럼 오는 게 있어. 이 뇌에서 신경의 혈관이 세 가닥으로 이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갈라지거든요. 근데 세 번째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 꼭 치통처럼 와요. 그런 3차 신경질환에 걸리기도 해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 비위 관리 안 한 사람들. 그러고 또 이렇게 싸고 가슴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 가슴, 너무 가슴이 커. 그런 사람 거대 위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니면 빨래판이야.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비위가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 이 복부로 이게 흐르잖아요, 경락이.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비위가 안 좋은 사람, 비위가 야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따라서 무릎 관절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게, 경락 흐르는 것도 너무 상식적인 게, 뚱뚱해. 그럼 무릎이 좋아, 나빠? 나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경락이 합리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릎 안 좋을 거고, 그죠? 무릎 안 좋을 거고, 여기 또 보잖아요, 여기. 비위예요. 얘가 위장이고, 얘가 비장이야. 이 발가락 있죠? 이 앞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온 사람들 있다? 여기? 요거 뭐 구두 신어서 그렇대. 자기는 하이힐을 신어서 그렇대. 하이힐 신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비장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위가 관리가 안 되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잘 하잖아. 벌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뼈가. 근데 이거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져. 이렇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 뻘떡 튀어나왔던 게. 그래서 비위 관리가 기본인데, 하여튼 이게 경락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면 좋고, 그리고 이게 구안화사, 입술이 삐뚤어지는 구안화사병, 이것도 비위 관리 안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비위 관리는 이제 비위는 그 정도로 하면 좋고, 그리고 참 요거 요즘에 잇몸 약해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잇몸의 아래쪽에 많이 뭐 피가 나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안 좋다. 아랫 잇몸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도 비위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락이 여기서 보면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흘러. 위장 경락이 얼굴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요 앞에 지나서 여기에서 잇몸을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 가슴 쪽으로 두 줄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위는 그 정도로. 그리고 입술을 주관한다, 얘는. 그래서 아까 입술이 두툼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입술을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얘 폐대. 얘는 금이에요, 금. 폐대. 폐대는 금인데, 얘는, 그리고 에너지 컬러로는 흰색을 주관해. 백색이야. 그래서 폐대. 그러니까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 요즘에도 그렇게 폐결핵 균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폐결핵 환자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폐결핵 걸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하얗잖아. 그래서 병색이 흰색으로 나타나요. 하얘가지고 이렇게 이쁘긴 해. 그죠? 계곡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병색이 있어서 그렇지. 자, 에너지 컬러는 폐대는 백색이다. 백색이고, 그리고 얘는 단맛이 비위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얘는 매운맛이 살려, 매운맛. 매운맛을 살리고, 그리고 코를 주관해, 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 있어.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내가 폐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노릇스러운 사람들은 비위 관리를 잘해야 된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폐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피부가 얘는 흑색이에요, 흑색. 심방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심방 관리에 더 신경을 쓰면 되고요. 이 간 다음은 에너지 컬러가 청색이에요, 청색. 약간 청색 느낌. 청색이면서 간 나쁜 사람들은 거무스름하면서 청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간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면 되고, 심소는 에너지 컬러가 적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있는 데가 볼터치 안 했는데도 빨개.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심장, 소장 이쪽에 더 신경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폐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예요. 어떻게 대장이랑 폐가 하나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부부야. 완전히 위치가 다르잖아요. 폐는 여기 있고 대장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가 부부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감기에 걸렸다?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폐렴. 그 다음에 그 감기 걸렸으면 냉기가 기관지를 타고 폐로 가니까 폐렴에 걸리는 거거든요. 기관지는 기관지, 폐, 요거는 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내가 냉기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감기라는 게 걸려서 그 냉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막 재채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잘 안 해. 안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세균이 폐를 공격하게 돼서 처음엔 바이러스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폐렴이 되고, 그런데 폐렴에 걸린 애한테 우리가 막 열내리라고 뭐 줘요? 해열제 막 먹이고 그러면은 우리 몸은 39도 있을 때가 가장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죽여줄 텐데 해열제를 먹이는 거야, 엄마들이. 열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막 백혈구가 왕성하게 싸우려다가 안 해도 된갑다. 그러고 딱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뭘로 가요? 장염으로 가요. 그래서 뭐예요? 감기 끝에 장염 걸려서 설사해요. 그 폐렴하고 장염은 아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대가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항상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폐대는 그런데 이제 우리 제품 중에서 장을 관리 잘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독 주스를 항상 이렇게 해독가루라고 해요, 얘를. 해독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는데 이거와 같이 유산균을 먹어요. 먹어가지고 해독에 신경을 쓰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장이 약한 편이에요. 저는 약한 편이어서 밀가루 음식을 연장 2번 못 먹어요. 그럼 곧장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 그럼 어떻게 곧장 가야 돼요. 장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해독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산균 제품 꼭 먹고요.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7가지 유산균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으니까 특히 소장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야지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역이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소장이란 곳에서 면역세포를 훈련하는 기관이거든요. 소장의 끝에 파이열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면역 군대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그 환경이 개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은 우리가 뿌리에 해당한다. 뿌리.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지 다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꼬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유산균 제품을 꼭 필수로 먹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들 머리 나중에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장청, 뇌청이란 말이 있어요. 장이 깨끗해야지 뇌도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도. 그래서 유산균은 필수인 거예요. 근데 너무 나쁜 거 많이 먹잖아. 유산균도 유해산소와 유익균이 이렇게 균형 있게 있어야 돼. 6대 4의 형태로 유익균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유해균이 더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제품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어떤 거는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변기 가서 터져.
장에 가서 터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소용이 없고요. 어떤 거는 코팅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있잖아. 그 음료수. 요구르트 식으로 먹는 뭐라 해야 돼. 그 유산균 제품들. 그 비싸긴 되게 비싸요. 하나에 1,000원도 넘어. 우리 유산균 한 포에 10억 마리 들어있는 게 980원? 89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거 요즘에 원하잖아요. 가성비 엄청 높은 거지. 우리 유산균 제품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주변에 해주세요. 가성비 높은 유산균이다. 근데 아메이 제품은요, 그 가성비를 매길 적에 정말 최대한 잘 만들어. 제품을. 가격을 생각 안 하고요. 아메이는 제품을,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는 제품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유산균을 최대한 잘 만들어. 그리고 가성비 높은 가격을 매겨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격부터 매겨요. 정해요.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제품이. 그러니까 정수기도 마찬가지, 청정기도 마찬가지, 정말 최대한 품질을 그죠? 좋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 장이 건강해야지 간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경락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봐야지. 장경락. 이게 수양명 대장경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장경락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부를 타고, 얘는 뭐냐면, 이렇게 특징이 보면, 팔 있죠, 팔. 겉과 안쪽으로 흘러.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팔이 저리다 그러고요. 이 손목이 아프다 그런다. 손목이. 그러니까 이게 있죠. 변비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 그래. 이렇게 특히 이 겉면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 근데 이게 다 이 경락을 보면 안팎으로 다 싸고 돌거든. 안쪽도 돌고 겉도 돌고. 그래서 요 장경락은 요렇게 타고 흐르고요. 그래서 특히 뭐 내가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치질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 폐대는요, 피부를 주관해, 피부. 그러니까 내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부를 주관한다. 배곡 같은 피부는 누가 주관한다? 폐장이 주관한다. 그래서 피부도 그런데 해독기관이에요. 피부도 흡수기관이 아니에요. 배출하는 기관이지. 그래서 피부에 우리가 화장품 발라갖고 잘 흡수하게 하려면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막 만들어갖고 쓰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피부 자체가 배출기관이니까. 그래서 얘는 피부도 주관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폐대의 정도는 그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폐대의 자식 신방으로 넘어가죠. 이 신방은요, 물수요, 물수. 물을 주관해, 얘는. 그래서 신방이 안 좋은 사람 있죠. 특히 혈액 투석하는 사람. 제 주변에 이제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산병원에 입원했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어쩌다 그랬어 이러면서 여기를 딱 만졌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마른 장작. 나무. 수분이 하나도 없는 나무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속으로 진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겠더라고. 와, 그렇게 되면 신장이 나빠집니까? 이거는 신장은 생명을 주관해, 생명.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장, 방광,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기는 얘는요, 타고나는 거. 얘는 후천적인 거예요. 내가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느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비위는. 그런데 신방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약하게 타고난 거야. 그런데 약하게 타고났다고 빨리 죽느냐? 아니에요. 관리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신문 봤던 어떤 할머니,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할머니시더라고. 무슨 우리나라의 걸스카우트 같은 그런 거를 만드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근데 그분은 신장암에 걸려서 수술했었어요, 40대에. 근데 지금 80대에도 아직도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장육부를 공부하고 뭐 그러는 이유도 뭐예요? 건강하게 살자. 병을 예방하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지금 오늘 공부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신장 방광은 그런데 얘는 짠맛이 살려요, 짠맛. 그래서 음식 먹을 적에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안 돼요. 신장 방광을 살리는 거는 짠맛이기 때문에요. 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짠맛을 내는 나트륨만 든 그 정제한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지,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 먹는 거는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네랄이 내 몸에 충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생명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물이 짜지 않아. 소금기가 없어. 염기가 없어. 그럼 바닷물이 썩어요. 썩는 것처럼 내 몸에, 내 피를 맑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미네랄이에요. 보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이 생겨요. 몸에서. 염증. 염자 들어가는 질병 있죠. 그거는 다 미네랄 부족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을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물로만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이 70여 종이래요. 근데 우리 이스프링 영수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말할 적에 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내 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정육부, 우대양육제주 하면서 7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프링은 70%의 그 미네랄, 그거를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70종의 미네랄을 그대로 보존시켜주고 나머지 중금속이니 몸에 나쁜 것만 딱 걸르는 그런 정수기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도 정말 내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권해야 되는 거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꼭 간 맞춰서 먹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심장방광 기능 나빠지거나 뭐 혈압이 막 올라간 사람한테 병원에서 처치하는 게 뭐냐면 압력이 되게 세졌어. 내 몸에 혈관의 압력이 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하냐면요, 이뇨제를 처방해줘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한테 처방해주는 약은 뭐냐면 이뇨제예요.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 그럼 압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럼 혈압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었던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고혈압 약 자체의 부작용이 뭐냐면 심장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쭉 빼버리면 이제 신장이요, 물이 모자란 거야, 내 몸에. 그러니까 물 달라고, 야, 너 심장, 너 펌프질 좀 세게 좀 해갖고 나한테 좀 수분, 혈액 좀 오게 만들어. 나 죽겠다. 이렇게 이제 보내. 심장한테, 얘가. 심장한테. 야! 너 뭐 하는 거야? 상극이라 그랬잖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별로. 야! 너 빨리 펌프질 세게 해! 이런 거. 심장이 그러면 이제 이뇨제를 줘갖고 압력을 떨어뜨렸는데 심장이 화가 난 거야. 심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막 펌프질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어때? 얘가 역부족인 거지. 그럼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 병원에서 신장을 어떻게 해준다고, 어떻게 해? 이제 무슨 뭐를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남의 신장으로 껴. 얘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든. 제 기능을 못 하게 돼. 자꾸 안 보내주니까 보내줄 거를. 그럼 계속 심장 너 이렇게 빨리 하지 마, 이런 약을 또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심장 박동 억제제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뇨제 다음에 쓰는 약이 뭐야? 고혈압 약에서 심장 박동 억제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은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는 단골손님이 되는 거예요. 단골손님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 이제 단골 잡은 거예요. 계속 와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여기다가 뭘 차고, 아니면 남의 거 이제 나중에는 남의 거 갖다 이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장기는 내 장기가 아니야.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걔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거 공격하지 말라는 억제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건 부작용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현대인들 사망 1위는 뭐예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 그 심혈관 질환은 우리가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는 뭐예요? 결국은 혈관 관리고 혈액 관리예요. 그러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혈액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근데 혈액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혈액을 맑게 하면 비위 관리할 적에 우리가 이 식품 무엇을 먹을까? 내가 먹는 음식,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많은데 얘는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이거는요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리고 내 몸에 면역을 키우려면 뭐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장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초장에 특히 우리 면역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한다. 초장의 끝에서. 그래서 유산균, 장 관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먹는 거 관리, 배출하는 거 관리. 이거 하면 되거든요. 해독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만 하면 돼.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대. 맨날 병원 가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정말 근데요.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은 정말 내 몸의 가장 약한 곳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위장 걸리잖아. 소화 안 돼. 쓰려.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신장 방광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을 잘 내. 아주 짜증난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간담이 약한 사람들은 버럭버럭 화를 내. 화 안 낼 것도 그냥 깜짝 놀라.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냐고. 그 옛날에 나는 그 파트너 중에 한 명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딸내미한테. 그래갖고 야 놀러 와봐. 니네 엄마가 아무래도 간담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간에 좋은 비타민 B군과 이 간을 살리려면 대장을 살려야 되니까 유산균하고 해갖고 어머니를 한번 먹여보자. 그랬어. 그리고 진짜 인체 실험을 시작을 한 거야. 응?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건강해지니까 화를 안 내는 거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맞아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면 그러고 아우, 뭐 피곤해 죽겠네. 옆에서 이렇게 찝찝찝 버려봐. 얼마나 화가 나냐. 큰 거 화내는 거야. 이게 신장방광 기능 안 좋으면 몸이 붓고 그러면 짜증나, 안 나. 몸이 부어있는데. 몸이 부어있으면 몸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아침에 우리 붓는 날 있잖아요. 그죠? 멀쩡하다가도 어떤 날 라면 먹고 자거나 이러면 몸 붓잖아, 솔직히. 그러면 아침에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짜증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심방에 안 좋은 사람들은 하품도 잘해, 하품. 하품을 그렇게 잘해. 그리고 심장 교정 안 좋은 사람들은 딸꾹질 잘하고, 딸꾹질. 여기는 트름 잘하고. 이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신장 방광의 경락은 또 이렇게 뒤로 흘러 신체 후면으로. 이게 방광 경락이에요. 그리고 이 신장 경락은 이렇게 안쪽을 타고 흘러. 이 발에서도 안쪽을 타고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타고 흘러가지고 이 발바닥 있죠. 이 발바닥에 이 밑에 면이지. 여기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을 얘가 경락이 지나가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딱 침대에서 내려오면 저려. 발이.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딱 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딱 내려오면 얘가 저린 거야. 발바닥. 그런 사람은 뭐야? 신장 방광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혈관이에요. 그 신장이 다발이 그 모세혈관 다발이야. 콩팥이. 그러면 그 콩팥에 모세혈관을 강화시켜가지고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도 야 너 펌프질 하라고 막 나한테 오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펌핑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절대 여기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펌핑 운동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터는 거야.
다 팔다리를 위로 올리고 서는 거예요. 꼭 파리한테 F킬러 뿌리면 파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파리랑 맞았다! 막 이러면서 털면은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게 모세혈관을 살리는 거고,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거는 아세로라씨하고 칼메, 미네랄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종합 비타민 먹고 뭐 비타민 먹고 미네랄 먹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혈관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 건강을 살려준다. 그래서 경락은 이렇게 흐르고 신장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허리가 경락이 이 뒤쪽으로 흐르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그리고 신장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자기 이제 언니한테 자기 신장을 하나 떼서 줬어요. 근데 신장을 빼서 주는 사람은 상처가 있죠. 엄청 커. 이 뒤쪽을 이 뒤쪽서부터 여기까지 가르더라고. 신장을 주는 사람. 왜냐면 그 신장 다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갈라버리더라고. 그리고 신장을 받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갈라. 그렇게 해갖고 이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신장 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식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건강해. 이식해주는 지 한참 됐거든요. 정말 하나만 있어도 되는지 그 신장이.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식해줄 정도로 되게 이식 받을 정도로 되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이런 증상이 저림 증상이 있다. 그럴 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장이든 간이든 70~80%가 나빠져야지 나타나. 병원에서 수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염에 걸렸어. 간염의 수치도요. 예를 들면 간염의 수치가 100이면은 간염으로 판정이 된다고 쳐보자고. 99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냥 나는 죽겠는데 병원에서 정상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99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솔직히? 아닌 거지. 꼭 그게 100이 돼야 돼? 그리고 나타나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명일 때 우리는 미명이라 그러더라고. 미명. 아직 환자는 아니야. 진단은 안 받았어. 그런데 거의 뭐 이제 턱걸이 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멀쩡한 거야 지금은. 병원에서 아무 일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 신장에 이상 증후가 나타날 때. 그리고 신장을 주관하는 장기는 귀예요. 귀의 이상. 중이염. 하여튼 귀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 귀 울림증, 어지럼증, 달팽이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귀로 나타나요. 그리고 뼈를 주관해요. 신장은. 그래서 골다공증이니 뭐니 뼈를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신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뼈가 문제가 되고 옛날에 그래서 노예를 고르거나 말을 고르고 이럴 적에 이게 치아를 봤어요. 치아를 딱 보고 치아가 건강한 노예, 사람을 고를 적에 그런 사람을 골랐는데 그런 사람은 신장 기본적인 건강을 타고난 경우거든. 그래서 신장병이 막 극에 달한 사람들을 보잖아. 그 웃잖아? 그럼 이가 까맣다? 이렇게 딱 웃으면은 이가 누렇든지 하얗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검은기가 좋아요. 그래서 병색이 흑색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신장건강 안 좋은 사람들은 검정 색깔의 음식이 되게 몸에 도움을 줘요. 뭐야 검정색이? 콩, 검은 깨 이런 것들이 흑미, 블루베리, 검정 거, 포도 이런 거 다 좋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이 까만 알들이 있어. 빌베리 DHA, GLA 브랜드 이런 식으로 시커먼 것도 있어. 코엔자임 Q10 이런 제품들이 신장 건강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내가 말했던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그 제품을 좀 한꺼번에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영양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 달에는 빌베리를 먹고 다음 달에는 캐로틴 플러스를 먹고 이러는 것보다 한꺼번에 한 달에 다 먹어버리는 게 좋대요. 그럼 본사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영양소도 팀워크로 일한대요. 팀워크로. 내가 혼자 이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같이 드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 그래서 좋은 거래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진짜 종합 비타민인데 완전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엑스는. 왜냐면 식물을 그대로 싹 농축시켜 놓은 거야. 근데 식물의 그 식물 영양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DNA를 보호해주고 DNA를 회복해주고 복구시켜주고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항암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해산소로부터 내가 공격을 계속 받아, 우리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유해산소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그러면 고혈압도 있고, 그죠? 당뇨병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당뇨병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당뇨병은 뭐예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똑똑하게 이렇게 인슐린을 딱딱 분비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당뇨병이 안 걸려. 그런데 그 베타세포가 고장난 거야. 유해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베타세포가 고장이 나니까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거야. 적시적소에 딱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혈당이 빡 올라가는 거, 밥 먹으면. 그리고 밥 안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져갖고 구급차 와야 되는 거야. 119 구급차.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체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대체가 안 될 경우 당뇨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암, 요즘에 암 환자 너무 많아. 암도 결국은요, 정상세포가 이렇게 노화가 되면 걔는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이러면 없어져 줘야 돼. 죽어야 된다고. 사망을 해야 되는데 걔가 변질된 상태로, 변형된 상태로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세포가 그렇게 세포를 변형시키는 게 유해산소예요. 그래서 유해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항산화 비타민도 필요하고, 항산화 미네랄인 것도 필요하고요. 식물 영양소도 필요한 거야. 다 달라. 왜냐면 유해산소의 종류가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만 가지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애들이 다 다른 거야. 비타민 A는 어디 가서 막아주고, C는 뭘 하고, 다 다른 거예요. 비타민 Q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유해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내 몸을 지키려면 종합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합 비타민이야. 근데 항산화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항산화 비타민은 그냥 건강을 주관하는데,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달려있어. 소량 필요하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어떤 사람 옛날에 뚱뚱해갖고 운동하면서 막 살 빼다가 죽은 김용건. 그 사람이 미네랄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땀을 통해서 미네랄 배출이 너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미네랄은 생명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장의 박동을 주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한 거야. 마그네슘 결핍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좋은데, 우리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부러 자료도 가져왔어.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이 더블엑스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과일 야채의 양이 있어요. 본인 얼굴이 크면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얼굴이 작으면 더 조금 드셔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얼굴만한 접시로 5접시를 5가지 칼라 골고루 해가지고 5접시를 먹어야 된대. 그래야지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을 유해산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5접시씩 먹냐고. 안 먹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한 접시 먹으면 다행일걸요? 그죠? 안 먹죠? 그런데 이 더블엑스는 먹잖아요? 그러면 6접시 먹은 꼴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여러분들이 드시면 6접시 먹은 꼴이 되는 거야. 그거를 오락지수라고 그래요. 오락지수를 5,000 유니트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더블엑스 2번으로 6,000 유니트를 섭취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기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 B, C, D 다
다 들어있죠. 그리고 항산화 효소가 너무 중요한데, 항산화 효소는요, 정말 이 혈관을 직접 내가 보호해주고, 얘네들은 내 간을 보호해주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나는 간을 위한 효소야. 이렇게 써있는 애들이에요. 아예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나는 너 피에 중요한 철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야.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 기가 막히게. 근데 그 항산화, 우리가 그 효소라는 뭐라 그래야 돼, 무기질을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토양에 그게 부족해. 무기질 자체가. 옛날서부터 부족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산성화됐기 때문에 더 부족해요. 그래서 따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 필수로. 그래서 우리 우먼즈팩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칼맥이 꼭 들어가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야. 뼈의 건강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더블엑스는 정말 권장하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 아까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 같이 균형 잡혀서 드시면 그게 퍼펙트 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먼즈팩, 맨즈팩, 뭐 골든팩,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게 더블엑스와 오메가3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그게 요즘 보험 열심히 들잖아. 무슨 보험 해갖고, 이렇게 보험 많은지, 우리 오빠는 또 은행 다니다가 지점장 그만둬갖고 보험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보험, 저 보험, 그래, 알았어, 그래, 다 해, 막 이러는데, 그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 먹는 게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신방에서 이제 넘어가. 간담으로. 간담은 에너지 컬러가 청색이야. 그래서 간 나쁜 사람들은 푸르딩딩, 검오딩딩, 뭐라 그래야 돼? 그 색깔을 검푸르스름해.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이 간담은 신맛이 살려요. 신맛. 그래서 신음식을 좀 드시면은 간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눈을 주관해요. 눈.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 보면은 황달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보고, 눈이 예를 들면은 눈에 이상이 왔어. 눈에 뭐가 있죠? 백내장, 녹내장도 있고, 황달도 있고, 그죠?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의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간이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나 요즘에 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뭘 먹으면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 B군과 함께 같이 다른 영양소를 권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염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간염이 걸렸대. 간염 수치가 올라갔대. 그럼 뭘 권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밀크시슬비 권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아세로라 C를 권해줘야 돼요. 왜냐면 간염은 바이러스예요. 감기처럼.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C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가장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든 영양 제품이에요. 우리 아세로라 C는. 뉴트리라이트다운 게 뭔지 아세요? 뉴트리라이트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가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이에요. 씨앗부터 관리해요. 근데 우리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씨부터 관리를 해요. 씨부터 관리를 해서 이 품종 개발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세로라 체리, 전 세계에서 나오는 아세로라 체리 거의 대부분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세로라 체리는 또 어떻게 해요? 뉴트리라이트 철학, 영양소가 가장 높을 때 수확을 해요. 씨앗부터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토양부터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영양소가 가장 높을 때 따서 가장 영양소 파괴가 안 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로라 체리를 그냥 푸릇푸릇할 때 아침에 일찍 따가지고 그거를 곧장 농축했다 생각하면 돼요. 아세로라 C. 걔가 뭘 한다?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애가 아세로라 C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비타민 C 제품 굉장히 선물도 많이 받아봤고, 그래서 식탁에다 놓잖아요. 안 변해요. 그 하얀 게.
근데 우리 아세로라씨는 갈색으로 변해요.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방부제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보존료, 착색료 이런 거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아세로라씨 농축해 놓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천연은요. 천연은 이게 천연이지, 이게. 그죠? 이게 천연이죠. 그죠? 우리 아세로철이 가공한 거예요. 농축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연에 가까운 거는 200ml 이상 못 넘어요. 한정에. 그게 과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200ml예요. 그리고 태워도 어때요? 나무 태우는 것 같잖아. 그런데 천 하는 것들 태우면 어때요? 천 하는 거 태우면 타이어 태우는 것 같잖아. 완전히 그건 석유에서 추출한 제품과 아세로라 체리를 농축한 제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이러스성의 문제가 내 몸에 생겼다. 그러면 아세로라씨인데 아세로라씨는 그냥 천연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은 항생제 진짜 먹어줘야 돼요. 내 몸에 지금 급해. 그럴 적에는 내 몸에 파괴를 막기 위해서 항생제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감기 정도? 그리고 간염 초기 증상? 이럴 적에는 굳이 항생제니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내 몸에 면역을 키워놓으면요. 베치니코프가 그 장티푸스 균을요. 마셨어요. 그분이. 내 몸은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본인이 좋은 유산균 제품 많이 먹고요. 면역을 딱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장티푸스 균이야, 얘가. 마신 거야. 좀 마시자. 그리고 내가 걸리나 봐라. 이런 거야. 안 걸렸어. 그리고 면역이다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면역이에요, 면역. 내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내 몸의 면역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다 달라. 뭘 해야 되는지 다 다르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면역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다 하거든, 시킨 대로. 꼭꼭 씻고, 물 관리하고, 보조식품 왕창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해. 안 하는 게 뭐야? 운동.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야 돼. 응? 그리고 약간에 있는 이 지방을 관리해야 돼. 여기 있는 지방. 근데 그거는 근육을 키워야지 관리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얀 거 3가지. 흰설탕, 흰밥, 밀가루.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알코올.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안 지켜. 그런 사람 뭐 해야 돼요? 그거 관리하면서 비타민도 먹고 무기질도 먹고 얘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각자가.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식생활 관리 기본이고요. 그리고 영양요법 하는 거 기본으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경우는요. 종합 비타민부터 먹어보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와 유산균. 그건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면서 이거는 어디다 건강보험 드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게 평소에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게 병 걸려갖고 보험회사 가가지고 그거 받으면 뭐하냐고. 나만 손해지. 안 걸리고 재밌게 살다 죽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그거 관리하시면서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간담은 또 근육을 주관해요. 근육.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걸어야 산다 그래요. 걸어야지 산다. 걸으면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 허리 이하로 사실은 오래 걷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육 운동이래요. 그리고 이 대퇴부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죠. 거기 근육 덩어리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근육에.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사람은 피곤함을 되게 빨리 느껴요.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딱 배출을 시켜줘요. 포도당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반짝하죠. 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줘. 근데 간은
간은 얼마네요? 간 안 커, 그렇게. 간이 얼마나 할까? 요만하다고 할까? 하여튼 자기 주먹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간이 그렇게 안 커, 여기 있는데. 그래서 간이 부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해보면 진짜 부어 있어요. 간이. 갈비뼈 밑에 손을 그렇게 갈비뼈 밑을 이렇게 통 치잖아? 이런 사람들은 간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치면 아픈 사람들. 아파요? 간 안 부어 있어? 괜찮아 보여. 하여튼 그래. 근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치면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근육 얘기하다 그랬죠? 간은 조금 해갖고 많이 이렇게 영양소를 이렇게 많이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육에 대체 이렇게 보관 창고를 써요, 간이. 근데 내 몸에 근육이 없어. 그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육이 없는 사람은 쉽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늘리는 게 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은 걸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많이 걷게 해요.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가고 어떤 책을 보면 간 나쁜 사람들 산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배낭 메고. 그렇게 해서 간병을 치유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주관하고 또 근육을 주관한다는 게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간질 걸린 사람들 봤어요? 그게 간병이거든요. 간질 걸린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져서 막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하죠. 근육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이 근육을 못 풀어주는 거야. 간병이 있어가지고 해야 사는 애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쥐 잘나는 사람, 그리고 밤에 막 이 갈고 자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간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야. 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푹 자고 일어나면은 이런 데가 안 아파야 돼, 삭신이.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도 그냥 피곤해, 그냥 이거 잔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막 쑤시고 막 그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피곤이. 근데 내가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좀 스트레칭도 하고 풀어주고 하면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고 많이 걷고, 그리고 영양소 중에서는 비타민 B1,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서는 밀크시슬 EX, 거기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 자체가 간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영양제예요. 실리마린이. 그래서 실리마린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민들레에서 추출한.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는 또 민들레 채취하러 다니는 거 보면 겁나 죽겠어. 그죠, 민들레, 길가에서 막 딴 민들레 삶아서 먹으면 그게 뭐예요? 중금속 덩어리인 거예요. 민들레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따가로 다니는 거야, 민들레를. 할머니 가서 얘기해도 할머니 그거 먹으면 간이 더 나빠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간 나쁜 사람들은 간성 혼수, 목류병, 밤에 막 돌아다녀 간을 풀으려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지가 발에 껌정 묻었는데도 몰라 지가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목류병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간병이야. 혼수상태 돼가지고. 막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 간성 혼수 생겨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이 오정육부의 건강이 이 정신, 멘탈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C가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예방도 해줘. 우울증이나 또 우울증보다 더 심한 거 있던데? 조울증. 이런 거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그래서 그것까지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간담의 이제 경락을 한번 보면은요, 간담의 경락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측면으로 흘러. 이렇게 측면으로. 그러니까 기둥에 좌우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통이 오더라도 편두통이 와.
신장이 나쁜 사람은 두통이 오더라도 어디로 올까요? 아까 경락이 어디로 올랐어? 뒷면으로 올랐잖아. 뒷면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그랬잖아. 그럼 두통이 오면 어디로 올 것 같아? 포두통. 아까 비위는 경락이 앞으로 올른다 그랬지? 전두통. 간 다음 비위가 어디로? 경락이 어디로? 측면. 편두통.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 여기가 머리가 아파. 그럼 뭐예요? 비타민 B꼭 먹어주면 돼. 그리고 혈액순환 해주는 거 먹어주고. 근데 우리가 두통이 왔다? 그래서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 뭐예요? 펜자? 개보리? 그런 거 먹잖아요. 타이레놀.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을 찬장에다 이렇게 싸놓고 먹더라고. 머리 아프다고 그거 먹으면 뭐냐면요.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거를 먹어. 그럼 머리 아픈 느낌은 없어지겠죠. 근데 머리가 아픈 원인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 근데 그 머리 아픈 그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거야. 약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타이레놀, 펜잘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인을 생각해야 돼. 머리가 제가 그랬죠. 후두통은 뭐야? 심방. 편두통은 간담. 그죠? 비위는 전두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두통이 내가 자주 와. 그럼 뭘 관리해야 돼요? 비위 관리해야 돼. 비위 관리. 그죠? 편두통 오면 얘 관리해야 되고, 후두통 오면 얘 관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심소로 넘어가서, 심소는요, 에너지 컬러가 적색이라 그랬고, 그리고 혀를 주관해, 혀에 이상이 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서 하여튼 그것도 그 심혈 관계지.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말을 시키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뇌출혈이 있어서 말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고 아버지,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랬어. 뇌출혈인지 모르고. 아니, 주민등록번호 대봐요. 그랬더니 막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심혈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 뇌랑도 연결이 돼갖고 그렇게 되는구나. 출혈이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 출혈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면은 언어에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말을 못 하더라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놀랐냐면 선생님이 갑자기 따귀를 때리는 거야. 놀랬겠죠. 나 잘못 안 했거든. 근데 따귀를 와가지고 나한테 착착착 걸어오더니 조은수 일어나. 그러더니 딱 때리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 그렇게 생긴 사람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갖고 왜 그랬냐 그랬으니까 내가 왜 때리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말이 안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놀래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야 혀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면은 그 말 못하는 실언증 걸리는 거 그거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생긴 여자가 보기가 싫다니까. 가정선생님이었는데 어디서 옆반 자기네 반에서 화가 나갖고 왔는데 수업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키가 옛날에 커가지고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뒷자리였어 늘. 난 자리 바꿔달라 그런 적도 있어.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선생님 왜 안 오시지? 이렇게 보고 언제 옆반 선생님이가 툭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앉았어.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혼내는 거야 나한테. 자기가 안 와서 내가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심장은 혀를 주관하는구나. 그때부터 알게 됐어. 그래서 심장은 혀를 주관한다. 어디 갔어? 심장은 혀를 주관한다. 혀.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혀가 어눌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심장에 문제든지 심혈관계에 문제가 돼서 뇌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저는 앉아 있었더니 해결이 되더라고. 좀 앉아서 안정을 취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또 볼따구가 이렇게 빨가거나 딸꾹질을 하거나, 그리고 얘는 경락이요. 날개 쭉 뒤로 가. 여기 봐. 날개. 천사 날개. 날개 달린 부분이 아파. 그리고 여기 견갑골 통증이 잘 와요. 심장 소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날개가 아파. 막 이렇게 돼. 이런 경우면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흘러요. 이 경락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그 실제적으로 심장에 구멍 있는 저기 조카가 하나 있어요. 친구 딸이. 걔는 새끼손가락 되게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이상으로 오더라고. 얘가 되게 짧아. 얘가 한 마디씩밖에 없어. 걔는 구멍이 2개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경락이 흐른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웃기도 되게 잘 웃어요. 희죽희죽.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들 심장이 그렇다. 잘 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폐대가 약한 사람들 잘 슬퍼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운맛이 그 사람을 살려. 정신 차리라고 청양고추를 먹여야 돼. 잘 울고 센치해지고 꼴깍 떠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청양고추 모든 요리에 청양고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을 타는 남자들 센치해져 갖고 막 그러는 남자들이 있어. 그리고 바람 피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청양고추를 썰어갖고 정신 차리라고 먹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심소는 쓴맛이 살려요. 얘는 쓴맛이 심장 조정을 살려. 그러니까 쓴 거 뭐예요? 쓴 거. 쓴박이? 도라지. 그런 거. 그런 거 먹이면 좋고, 그리고 간담을 살리는 건 아까 청색깔이라 그랬잖아요. 에너지 컬러가. 그래서 청색이고 신맛이 간을 보호한다 그랬어. 근데 청색 그러니까는 초록색 음식들 있죠. 그런 것도 간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푸른 거, 뭐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할 적에는 우리가 식초 좀 넣어가지고 새콤하게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심소는 거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내가 뭐 어디가 안 좋다는 거. 질문. 아까 39도씨 때 백혈구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열제를 먹어가지고 네. 이제 그 백혈구가 활동 못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9도가 될 때까지는 해열제를 안 먹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39도야. 그 더 올라가면 뇌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세로라씨가 천연 해열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로라씨를 더 먹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절대 39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열은 좀 나긴 하겠지만, 얘가 천연 진통 해열 소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돼, 내 몸이. 그러니까 아파도 내가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났다 그러면 내 몸에 비타민C가 고갈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증명이 너무 많이 됐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애들한테도. 근데 애들이 폐렴으로 갔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 조금 먹여야 돼요. 폐렴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균성 질환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아닌 거거든. 그럴 때 소염제가 들어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안 되게 해야지. 그지? 소염제는 내 몸에 들어가고 좋은 역할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과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몸으로부터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의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병원에 간다. 약사도 살아야 되니까 약국에 가서 약도 돈 주고 사야 된다. 근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건강을. 그래서 오장육부 이 관계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양요법이라는 거예요. 영양요법.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원. 근본 뿌리가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의사도 치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요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거. 뭘 먹는가.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안 먹어야 되는, 아까 얘기했죠. 3가지, 4가지 얘기했죠. 알코올까지. 그런데 그 나머지 음식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계란 같은 경우도 닭을 사육을 하잖아. 닭장 아파트에서. 막 여기다 밑에다가 똥이라도 안 맞게 해주지. 나를 위에서 싼 닭똥 내가 맞고 나도 싸고 막 그 닭 아파트에서 그리고 알 많이 나라고 불을 계속 켜놓잖아. 좀 잠 좀 잘 시간이라도 주든지 알만 까게 하고 막 이러니 그 알이 그런 데다가 병 걸리지 말라고 사료에 항생제 집어넣잖아. 그거 먹고 걔네들이 계속 진짜 털이 다 뽑힐 때까지 알을 낳잖아요. 알 낳는 닭들이. 응? 그렇게 해가지고 난 그 닭에 스트레스가 있겠어. 닭의 스트레스가 여기 모여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먹는 거잖아.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 그럼 뭐 해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독가를 먹어야지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돼지고기, 항생제, 돼지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 먹이죠. 소가 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광우병은 왜 걸렸어? 소가 소를 먹어서 광우병 걸린 거거든요. 사료에다가 별걸 다 집어넣어갖고 으깨갖고 건조시켜서 소한테 주니까 거기에 소도 들어있는 거예요. 소가 소를 먹으니까 광우병 걸리는 거고. 그 항생제 처방해가지고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먹인 거야. 닭들한테. 그 소들한테. 그러니까 젖자 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랬더니 질병이 훨씬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우리 지금 아메이에 공급되는 유산균은 우리나라 정명준 씨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거를 아메이에도 납품하고 덴마크에도 수출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에 납품되는 그 유산균은 셀바이오텍이라는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건데 아메이에 들어있는 건 좀 달라요. 김치 유산균이 더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PV가 있는 제품이고. 마트 가서 왜 쓰냐고. 오늘 은영이가 배달한 무슨 제주도에서 뭘 보냈어.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생각나는 게 얘네들이 이제 과일 가게까지 하네. 카카오톡이 과일 가게까지 하네. 뭐 알기는 했던 사실이지만 근데 너무 패키지도 예쁘게 해가지고 딱 배달이 오는 거야. 과일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일 가게, 첨가물 가게라고 써져 있는 과일 가게, 그죠? 이마트니 뭐니 다 잡아먹더니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메이는 내가 이런 제품, 건강에 좋은 제품 쓰면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면서 백화점 하나 갖는 거잖아. 카톡에서 그런 거 내가 커피도 선물 받고 뭐도 선물 받고 해갖고 먹고 나도 선물 주고 이러면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 먹고 나도 건강해지고 이게 또 사업의 기회도 되고 내가 백화점 주인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 번 더 그 카카오톡에서 온 과일 그거를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아메이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한 번 더 느끼겠더라고. 위트로라이트 이거 정말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잖아요. 영양요법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가. 저는 정말 위트로라이트 섭취하고요. 거의 20년 동안 병원은 안 갔어요. 병원 갈 일 없어요. 근데 병원 갈 일 없는데 제가 워낙에 장이 약하니까 대장 내시경 갈 적에 혹은 떼냈지.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그래도 유산균 열심히 먹고 이랬으니까 그 정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 먹어도 점점 내 친구들은 점점 유트라이트 애용하고 아티스리 애용하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 할머니가 되겠지. 그나마 이게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영양요법 잘 지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꼭꼭 씹는 거, 아까 요거, 음식. 꼭꼭 씹고, 물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효소 한정론이라는 게 있어. 내 몸을, 효소는 무슨 일을 하는 애들이냐면, 딱 이렇게 한 컵이 한정돼 있어. 그래갖고 이 한 컵에 있는 거를 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고요. 반은 소화하는 데 써. 그런데 내가 과식하고 살아. 그러면 소화하는데 효소가 더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효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과식하면 단명하는 거예요. 소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소식하면. 그러니까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하면 안 되는 거야. 효소 때문에. 근데 그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미네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효소 제품이 뭐냐면 더블엑스인 거예요. 그거는 효소인 거야. 내가 너무 효소를 낭비하는 일을 많이 해. 과식도 많이 하고 너무 그러니까 생명을 단명시키는 일을 많이 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늦게 자고 뭐 이렇게 잠이 모자란다거나 뭐 이런 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다 모자란 짓이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애가 완전 효소 제품 더블엑스. 최고 완전 효소 제품이에요. 뭐 효소 제품 뭐 난리야.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완전 효소가 되려면 비타민 C, 비타민 B, 미네랄 이게 딱 합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블엑스는 정말 완벽한 거지. 그래서 물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체온이 되게 중요해요.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내 면역력이 5, 6배가 증진해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는 거. 그래서 몸이 33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36.5도여야 돼. 그런데 34도가 되면 암이 걸려요. 그리고 33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이가 일어나. 그래서 암 체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 체질은 염증 체질이 되고 암 체질이 된다. 그런데 그 염증 지수를 또 높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장지방. 걔가 염증 지수를 엄청 높여줘. 내장지방은 가만히 안 있자 그랬잖아요. 막 공격해. 제일 취약한 데가 뇌야. 근데 사람마다 취약한 데는 다 달라요. 거기를 막 공격하니까 혈액 검사해 보면 염증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내장지방 있는 사람들은. 그 염증 지수를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몸에 어딘가 염증이 있거든.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 내 몸 안에서 막 염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그러니까는 증진시키려면 내 몸에 염증부터 없애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가 뭐냐? 내장지방이다. 그리고 뭐 그 치아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잇몸의 염증. 그거 있으면 그거부터 없애야 된다.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내 몸을 그죠? 체온을 높이면은 염증 지수가 또 낮아져요. 그것도 필수고 근육을 키우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방의학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해독 주스 드실 적에 여기다 레시틴까지 같이 넣고 가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청소, 해독 이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독 주스를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지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얘가 결국은 비타민 B군이 하는 일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스트비라고 해서 비타민 B군을 갈아 넣거든요. 이스트비 갈아 넣죠. 프락토 올리고당이라 그래갖고 장 건강을 위한 제품이 들어가요.
장 건강한 세균의 먹이가 되는 애들이 이제 들어가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이오비치. 우리 식이섬유 너무 부족하거든요.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우리 지방을 바깥으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거 대변의 성상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들어간 데다가 레시틴을 딱 갈아 집어넣으면 혈관을 딱 청소해주면 최고의 해독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트루비비티도 집어넣고 물에다 타 먹을 수 있는 거, 트루비비티를 넣으면은 맛이, 저는 자몽 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있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트루비비티도 꼭 넣어서 이렇게 해독 주스, 우리 화이버비치 한 통, 이스피 작은 거 한 통, 레시팅 한 통, 프락토 올리고당 한 통 딱 갈면은 화이버비치 통에 한 통 딱 나와요. 그거 2숟갈 딱 집어넣고 단백질 보충해야 되잖아요. 유트리프로틴 단백질 2숟갈, 그 해독 2숟갈을 2숟갈, 트루비비티 한 포 딱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밥 먹기 싫을 때는 얘만 먹어도 너무 괜찮아. 3번 밥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어우, 너무 힘들어. 3번 밥 먹으려면. 그래서 2번만 드셔도 괜찮으니까 한 번은 이걸로 드셔도 되고요. 또 요거 강추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